2024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보적인 여제 최정 선수와 차세대 퀸 김은지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최근 김은지 선수의 퍼포먼스가 올라오면서 세대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왕국을 대항하는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닥터지에서 또 3번기 대결인 만큼 팬분들도 또 기사들도 굉장히 귀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어모은 결승전인데요. 이 두 선수의 결승전 5번째 만남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릴게요. 2024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대회 방식은 8강 토너먼트, 승자조와 패자조 나눠서 치릅니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이 되고요.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시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4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승자조와 패자조 나눠서 치러지는데요. 승자조에서 패한 선수가 이제 패자조로 넘어가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승자조 결승에서 최정 선수가 사실 김은지 선수를 한 번 꺾은 바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다시 패자조에서 스미레 선수를 이기고 올라오면서 결승 3번기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고요. 최정 선수 1996년생, 김은지 선수 2007년생으로 11살 차이가 납니다. 네, 랭킹은 7월 랭킹 기준으로 최정 선수가 랭킹 1위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상대 전적은 사실 입단 초기 때 최정 선수가 많이 승점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는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의미가 없는 상대 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로만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대조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결승전 첫 번째 대국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는 이전에 4번의 결승 시리즈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서의 결승전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2대1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그 작년의 대결보다 올해 또 결승 대결이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오늘 결승 무대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기세가 한껏 올라온 김은지 선수와 여자 랭킹 1위를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는 최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결승 첫 번째 대국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2024)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결승 첫 번째 대국입니다. 이제 전에 결승전에서의 만남은 2023년도 해성 여자기성전 결승전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당시에 최정 선수가 1국에서 승리한 후에 김은지 선수가 2국과 3국을 내리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 3번기는 김은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어떤 포석을 준비해 왔을지 궁금한데요. 1국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려서 흑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포석 준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네. 김은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흑을 잡던 백을 잡던 거의 양화점으로 많이 대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최정 선수가 판수 조절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고 김은지 선수는 많은 대국을 통해서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두 선수의 판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올해만 63판을 소화를 했고요. 최정 선수는 33판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판으로 들어가서 역시 김은지 선수는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정 선수는 좌상기 쪽에 소목을 하나 두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좋아하는 이 삼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고정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3-3 정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두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는 항상 이곳을 그냥 붙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백이 바로 막아간다면 초반부터 굉장한 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석은 김은지 선수의 정석이다라고 할 만큼 김은지 선수가 이 정석에 사실 거의 통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에게 이 정석으로 맞부딪히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붙여간다면 바로 늘어간다든지 아니면 손을 돌려서 손을 빼는 진행이 많습니다. 뭐 김은지 선수의 필살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있겠어요. 네, 뭐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정 선수가 과연 이곳을 막아서 초반부터 급전을 김은지 선수가 좋아하는 정석을 급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보통의 진행처럼 그냥 늘어서 알기 쉬운 정석을 선택을 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네. 밑으로 붙이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치받는 교환을 하지 않는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에 교환을 하고 젖히면 백이 쉽사리 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백도 손을 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교환이 없다면 이것은 좀 다릅니다. 다음에 흙이 밀어갈 때도 힘이 다르고요. 중앙 쪽으로 들여다보는 수도 남기 때문에 이 교환은 흙으로서는 좀 아쉬운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은지 선수가 아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석에는 김은지 선수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조금 비틀었습니다. 네, 이것이 최정 선수가 준비된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바로 막아간다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정석으로 환원이 됩니다. 때려내면 다시 단수를 치고요. 바꿔치기 형태인데 이것은 뭐 서로 불만 없는 진행으로 최정 선수도 이 좌변 쪽을 두텁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가 바로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 이곳을 젖혀두고 막아가는 진행도 있습니다. 이수의 차이점은 쳤을 때 이 한 점을 가볍게 보는 것이에요. 네. 한반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끊어 잡고요. 그렇다면 백이 손을 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끊어 잡는 정도의 진행인데 이 진행은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쉽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최정 선수가 택한 이 아래쪽 젖히는 수는 사실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변화는 또 아닙니다. 좀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김은지 선수는 젖히고 막는 걸 선택을 하려나 보네요. 네, 이쪽을 하나 젖혔다는 것은 늘어둘 때 이곳에서 뭐 이쪽을 받는다든지 이쪽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귀 쪽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가 바로 생기죠. 이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다는 것은 늘 때 역시 막아가겠다는 건데 최정 선수도 준비된 수고, 김은지 선수도 충분히 연구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초반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도 예전의 김은지와는 지금 현저히 다른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초반 연구라든지 이 선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기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또 성적도 월등히 이제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세대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정 선수가 이 김은지 선수를 상대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한 10여 년 정도 여자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랭킹 2위인 김은지 선수가 바짝 점수로도 따라 붙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승 무대, 또 3번기 무대는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무대거든요. 그런 만큼 최정 선수도 더 긴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여기서 손을 빼고 그냥 좌상귀 쪽 눈목자 굳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쪽을 결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손을 돌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정 선수가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손을 돌리자라는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가 이쪽을 호구를 쳐서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지켜두었고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렇고요. 평소 스타일은 초반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중후반에 두텀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힘을 내는 스타일. 그리고 김은지 선수는 반대로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포석 연구량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스타일인데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 초반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 두 선수의 전략은 좀 대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아마 이 초반을 좀 조심하면서 승부를 중후반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테고요. 김은지 선수는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네. 좌상 쪽을 과감하게 밀어가고 있고요. 실리로는 손해지만 이미 이쪽 눈목자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흙이 큰 모양이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두고 아래쪽을 걸쳐가면서 하변 쪽 진영을 갖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또 이 대국을 지켜보고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김은지 선수가 많이 성장은 했지만 최정 선수를 또 번기 승부에서 또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은 꺾어봤는데 두 번까지도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세대 교체 얘기가 계속 여자 바둑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세대 교체가 얘기가 나올 당시에도 이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세 번째 만남까지는 박정환 선수가 3번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는데요. 이 네 번째 만남에서 신진서 선수가 LG배 우승을 하면서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LG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전이 아닌 세계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컸고요. 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진서 선수가 랭킹 1위의 자리에 올랐고요. 지금 이 두 선수를 보더라도 최정 선수가 상대 전적은 사실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한두 판 지다 보면 또 김은지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정 선수는 사실 좀 방심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두 선수의 흐름도 비슷한데 결승전 현재까지 4번을 만났을 때 최정 선수가 3번 연속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김은지 선수가 또 번기 승부에서 승리를 하면서 약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결승 시리즈가 두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받아준다는 것은 백 입장에서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벌려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붙여서 실리로 달려가면은 바둑이 좀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변 쪽을 둔다면 아래쪽 아니면 화점을 두어서 아래쪽을 좀 갈라가고 싶은 느낌은 듭니다. 이곳은 한 번 더 다가가면 이제는 백돌이 세력이 아닌 곤마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아래쪽 두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변으로 간다면 좀 적극적인 진행을 원한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두는 것은 서로 알기 쉬운 진행이고요. 하변 쪽으로 뭐 어딘가를 협공을 해 나간다면 급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역시 아래쪽을 갈라가면서 급전을 유도하고 있고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양걸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높게 한 칸 걸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아래쪽을 다가오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쪽을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안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한 점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백의 선택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가가면서 백도 적극적으로 응수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 점보다는 이쪽 좌상 쪽 백돌에 대한 방비를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흑은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죠. 이렇게 붙이고 한 칸을 띄어서 이미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벌릴 공간이 없습니다. 흑이 이곳과 이곳의 교환이 좀 이득을 보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붙여서 한 칸을 뛸 가능성이 큽니다. 최정 선수가 사실 최근에 열렸던 황룡사 세계대회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컨디션 논란도 있고요. 국내에 돌아와서도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또 걸출한 후배 선수에게 또 번기 승부에서 승리를 한다면 또 슬럼프를 벗어 던지고 한꺼풀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기세를 타는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이기도 하지만 이 결승 시리즈가 오히려 최정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성을 아는 만큼 최정 선수가 이 대국전 인터뷰에서 죽을 각오로 두겠다라는 임전소감도 밝혔는데요. 네, 사실 최정 선수가 보통 그런 표현을 잘 쓰는 선수가 아니고요. 또 네. 인터뷰에서는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결승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른 최정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가벼운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아래쪽은 이렇게 다가오던지 해서 좀 더 안형을 만들면서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가벼운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반대로 이곳에 두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어딘가를 지킬 때 그때 나와서 백돌이 4개나 있지만 사실 백도 안형이 없기 때문에 곰마가 이렇게 동행을 하면 흑도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흑이 손을 뺐을 때 백은 이 하변의 흑 한 점을 강하게 추궁할 수는 없나요? 손을 돌린다면 이런 곳에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덮어 씌운다면 일단 일견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기풍이 두 선수 모두 두터운 기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뭐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뭐 두 집을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요. 그리고 백에게 먼저 두터움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진행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곳을 교환을 하고 중앙을 진출하면서 두터움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김은지 선수도 받아두었고요. 아래쪽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두었습니다. 백은 언제든지 이곳에 두어서 흑의 약점을 어느 정도 노리면서 백을 단단하게 하는 이런 곳은 중요한 곳입니다. 형태의 급소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발빠르게 중요한 곳을 다가왔고요. 이곳에서 만약 흑이 뭐 손을 돌린다면 백으로서는 이곳까지 씌워서 흑 이 석점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 3-3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흑은 어딘가를 응수를 하고 싶습니다. 붙여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늘모를 두어서 이수도 모양의 급소죠. 이렇게 나와서 백을 가르면서 흑이 진출하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방금 보여주셨던 입구자는 계속 적극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곳을 나와서 일단은 백을 갈라놓고요. 그리고 이 양쪽의 공격을 좀 노리겠다. 이런 뜻이고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이 입구자는 끊어지지가 않는 그런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네, 두터운 자리를
먼저 선택을 했죠. 네. 이제는 점점 이곳의 약점이 좀 보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오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 돌이 와 있죠. 끊어지더라도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점점 아래쪽의 약점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도 지금은 지켜둬야 될까요? 아래쪽을 역시 이곳에 한 수 가일수 하는 것은 충분히 둘만한 자리고요. 가능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최정 선수는 우변을 선택을 했네요. 아래쪽을 좀 가볍게 보는 판단일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 3-3을 파서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백도 괜찮습니다. 이 한 점은 가볍기 때문에 아래쪽에 넘어가면 백은 괜찮고요. 그렇다면 흙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지만 강력하게 두어가는 수가 있긴 한데 백도 이곳이 선수고 이렇게 찝어간다면 어느 정도 타개는 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쪽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받아두면 살 수는 있거든요. 네. 중앙이 흙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일단은 살 수는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실리로 좀 발빠르게 두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김은지 선수도 바로 추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수는 기대기 전법인데요. 이렇게 두고 막아서 일단 흙을 단단하게 한 뒤에 아래쪽을 좀 크게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격을 크게 하겠다는 뜻이었군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또 손 빼면 그때 또 끊어가는 이런 작전보다는 전체를 백이 어딘가 연결을 하면 뭐 이런 곳을 또 뛰어서요. 이 전체의 공격을 보는 겁니다. 김은지 선수의 이 선택도 충분히 둘만한 수입니다. 그럼 백도 그냥 쉽게 받아둘 수는 없겠어요. 사실 백의 선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젖혀가는 수가 일단 무난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늘어둘 수도 있습니다. 늘어두고 여기를 끊는 것이 일단 눈에 보이거든요.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이 나온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도 어느 정도 역습을 노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백도 가능합니다. 이곳을 젖히고 가능은 한데 흙 입장에서 이곳을 사석으로 해서 이런 곳을 씌워간다면 아래쪽을 크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김은지 선수의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두 선수 모두 계속 공격을 노리고 있는 듯한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두터움을 좋아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수비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느는 수는 절대고요. 이곳에서도 백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느는 수, 붙이는 수. 약간은 굴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를자도 가능합니다. 이 수는 좀 수비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수는 선수지만 뭐 이 한 점이 잡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아래쪽을 나를자를 두어서 넘어가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넘어가는 형태긴 하지만 이런 곳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 선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리로는 별게 아닙니다. 연결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집으로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아니라 이것이 정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팽팽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늘어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현재 하변 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의 칼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세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이제는 뭐 어딘가에 가일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까지 맞으면 좀 이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둘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수의 의미는 이렇게 찔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약점을 지키게 해서 본인의 약점도 좀 지키는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돼서 뛰면 백도 어느 정도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삼선으로 갔어요. 이런 곳에 교환을 보류하고 삼선을 두었는데 일단은 흙이 이곳이 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모양의 급소예요. 그렇다면 백은 가일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뭐 이런 곳에 붙여서 이제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교환은 사실 흙이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손을 뺍니다. 그쪽으로 다가간 수는 약간은 의외인데요. 지금 하변 쪽 전투가 한창인데 일단 손을 돌렸고요. 이제는 백도 이 우하기 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란 표현보다는 좀 응수타진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 곳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는 수인데요. 붙인다면 다음에 또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는다 하더라도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 사실 흙으로서는 이렇게 받는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면 붙여야 합니다. 이거는 서로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백이 귀를 차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백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고요. 흙이 한번 늦췄기 때문에 백도 뭔가 반격이 가능합니다. 최정 선수는 중앙 쪽으로 향했는데요.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먼저 이곳을 찔러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은 드는데요. 최정 선수도 일단 차분하게 중앙을 한 칸 띄워두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이런 정도의 교환은 사실 아까운 교환이 아닌데요. 이 교환을 계속해서 아끼고 있네요. 백도 이런 식으로 두어서 흙의 모양을 무너뜨리면서 백의 안형을 만드는 이런 것도 좋은 곳입니다. 흙이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은 역시 귀의 맛을 좀 없애면서 이 중앙에 이 백의 약점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죠. 최정 선수 여기서 찔러서 물어봅니다. 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될까요? 그쪽을 찔렀어요. 그쪽을 찔렀다는 것은 설마 끊진 않겠죠. 끊는 모양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장문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넘어간다는 뜻일까요? 네,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끊어가는 수는 가능합니다. 이 한 점은 잡히더라도 아래쪽에 넘어가는 수가 가능하죠. 이 빵따냄은 별게 없다. 아래쪽 넘어가는 것이 실리로도 크고 두텁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일단 찔러가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흙도 막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늘어두는 것은 이 두 점이 두텁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런 곳 들여다보는 거, 이런 곳 들여다보는 것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흙이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일단 막는 것은 절대입니다. 김은지 선수도 정수로 응수를 했고요. 최정 선수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역시 젖혀서 넘어가는 수를 보고 있고요. 당장 막는 것은 이곳을 끊어주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끊어간다면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으면 지금 여기가 축이 안 됩니다. 여기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절묘하게 안 되네요. 네, 이것은 흙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곳을 밀어서
일단 중앙의 약점을 좀 지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흙이 막아가는 건 안 되고요. 사전 공작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최정 선수가 이곳에 한 칸을 두었던 이유가 이렇게 찌르고 젖히는 수를 두고 싶어서 이곳에 두었던 것 같고요. 과연 김은지 선수가 이곳 찌르고 넘어가는 수를 생각을 했을지 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는 끊어서 좀 방비를 합니다. 다음에 이 선으로 막는 걸 노리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기 싸움이 되어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아래쪽으로 치는 것은 백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죠.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백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곳은 축은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이 두 점을 공격과 동시에 아래쪽 연결을 두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그럼 그냥 끊어갔을 때 흙이 그 위쪽으로 단수 치면서 장문을 노리는 수 그건 어떨까요? 이쪽을 끊어갔을 때 위로 단수 치고 네 그렇게. 이쪽으로 단수를 네. 치고 단수 치는 수도 가능합니다. 나오는 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흙이 이곳을 하나 젖혀두면 네. 선수로 방비가 됩니다. 이제는 뭐 쉬우면 이 석점이 잡혔죠. 장문이네요. 이렇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끊어간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가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때려내면서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두터움을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아, 최정 선수 그냥 끊어갑니다. 네, 역시 끊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아, 근데 두니까 그래프는 조금 흙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다른 수가 있었나요?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아래쪽이 끊어지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르게 응수를 하는 것이 어땠나 이렇게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정 선수가 이곳을 찌르고 젖힌 수는 넘어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로 아래쪽을 단수를 쳐서 차단당하는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끊어가는 수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었고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한 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이곳의 교환을 아끼고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이 지금 더 좋다고 하네요. 이 수의 의미는 이제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좀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백이 여기 갈 수가 필요한데 흙이 여기 다음에 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단수를 쳤을 때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단수를 치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빵 따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은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단하면 환원이 되죠. 이을 때 장문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백이 나가는 게 안 된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단수 쳤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후수까지 잡는다면 이것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변화가 정리될까요? 단수를 치면 나와서 이런 수순이 서로 최선이라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군요. 네, 저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화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네. 두 선수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알기 쉽게 그쪽을 먼저 단수를 쳤습니다. 그래프가 좀 떨어지죠. 네. 이 단수가 좀 아까웠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이 한 점만 잡아낸다면 뭐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백이 손을 돌리면 이쪽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거나 있는 거나 비슷한데요. 여기 아래 빠지는 것까지 선수고요. 그럼 끊어 잡으면 백이 아래쪽을 차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좀 괴롭습니다. 그 약점이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단수를 치고 때려내면 백이 이쪽 급한 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 있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백이 후수가 됩니다. 흑이 약간의 수순차고는 했지만 뭐 흑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하변은 타협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네, 단수를 치고 때려낼 때 아래쪽 있는 것까지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순이고요. 약간은 흑이 기분 좋은 형세지만 이 정도의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두 선수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하변에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흑의 차례인데 일단 중앙 쪽으로 하나 밀고 뭐 받아둬야겠죠. 네, 이쪽으로 밀어간 수가 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받아가는 것은 일단은 당했죠. 그리고 여기 끊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수가 생겼죠. 네. 이 단수로 인해서 여기 치중이 생겼습니다. 오. 이렇게 차단할 수가 없어요. 끊고 이어서 이쪽 돌파하는 수와 단수가 들었기 때문에 아래쪽 젖혀가는 수가 이을 때 젖히면 아래쪽 5점이 잡힙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밀어두고 다음에 여기 치중 가는 아주 큰 수를 김은지 선수가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블루스팟까지 찾아내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네, 최정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저런 자리가 참 두터운데 사실 놓이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 자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터운 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응수타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쪽을 또 끊어갑니다. 사실 이 수는 이 중앙 돌과 아래쪽 돌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긴 한데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그래프도 좀 떨어졌죠. 흑의 그래프가. 네. 아래쪽 치중은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단수를 치고 막아가면 넘어가는 수는 부분적으로 후수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견딜 수 있고요. 여기 치받아두는 수가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끊어가는 수로는 우변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젖혀서 한 점을 잡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차단해 나가면서 좀 더 공격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변이 주요했는데 김은지 선수는 크게 공격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뿌리채 끊어가면서 이 전체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 잡기보다는 치받더라도 이곳을 막아서 전체 공격을 계속해서 노리겠다라는 뜻인데 인공지능은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정 선수가 그 노림수가 너무 아팠나 봅니다. 지금 그래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네. 여기 치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정 선수가 이곳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곳은 그냥 막는 것은 넘어가서 다음에 여기 잡히는 것까지 있어서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하지만 여기 먼저 단수 치는 것이 있거든요. 단수를 치고 막으면 흑이 넘어가는 것이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호구 모양이 되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 치중당하는 것은 선수 끝내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뭐 두텁고 맛 좋은 자리긴 하지만 흑이 이런 곳에 두면 실리도 실리고 이 백 석점이 붕 뜬 느낌입니다. 네. 흑은 다 두텁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백만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기울었습니다. 최정 선수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김은지 선수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발 더 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이쪽을 붙여서 일단 실리를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볼 텐데요. 이수의 뜻은 뭐 다 잡겠다라는 뜻보다는 일단은 공격을 해서 두터움을 쌓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백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또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우상 쪽 모양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김은지 선수의 이 호방함을 엿볼 수 있는 수입니다. 흑은 이 정도의 변화로도 만족이 가능한 형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 나가서 실리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의 호방한 한 수가 나왔는데요.
사실 김은지 선수는 이 하변 쪽에서 차단할 때부터 이 백의 전체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격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뒀어요. 오, 이수는 이 빵단해져 있는 흙을 공격하겠다라는 뜻보다는 이 두 점의 공격이 싫어서 나온 수인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방 막으면 제가 아까 이렇게 넘어간 거에 비해서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두텁고 실리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수는 뭐 아래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면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 이상 감각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수라고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곳에 막으면 우변 쪽 일대가 너무 커요. 김은지 선수가 꽉 틀어 막는데요. 최정 선수의 이런 실수가 나온 이유, 아무래도 이 하변에 그냥 늘어선 게 실수였다고 판단을 하고 조급해져서였을까요? 형세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백이 좋은 형세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최정 선수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까지 막아서는 확연한 흙의 우세고요. 인공지능을 보지 않아도 충분한 우세라고 느낄 수 있고요. 이곳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의문의 한 수로 보이는데 다음에 2단 젖히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뭐 백이 큰 모양이 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별로 아픈 자리가 아닙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 석점의 공격을 보면 이 교환은 백으로서는 의문입니다. 백이 두더라도 이수보다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요. 다음에 이런 곳에 두어서 아래쪽 공격을 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손을 돌리는 것이 차라리 낫고요. 이 밀어가는 수도 의문수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 좀 노련하게 중앙 쪽을 빠져나옵니다. 네, 받아주지 않죠. 네. 이곳의 두 점머리는 현재는 아프지 않습니다.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정 선수의 실수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김은지 선수는 그걸 너무나도 잘 받아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 빠지는 수, 그리고 이 두 번의 실착이 좀 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밀어가는 수도 좀 이상 감각입니다. 점점 그래프가 흙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후반전에서의 최정 선수는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0년 왕국의 최정 선수를 돌이켜봤을 때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흔들어가는 힘이 최정 선수가 대단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좌변 쪽은 백이 머리를 두들기고요. 어느 정도 막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까지는 뭐 선수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이 여기를 하나 받아놓을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상 쪽을 한 번 더 두면 굉장히 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우상 쪽을 3-3을 판다든지 아니면 걸쳐가면서 모양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석점도 사실 외로운데 여기를 지금 지켜둘 여유는 없어요. 이제 판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변 쪽의 흙 모양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 모양을 상쇄할 백의 모양이 현재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부분적인 실리만 보더라도 백은 하변 그리고 좌상 쪽인데요. 흙이 이 일대로만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둑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런 곳이 두텁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의 백 모양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주도권이 오히려 흙에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집도 흙이 많습니다, 현재.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을 보지 않더라도 집과 두텀이 모두 앞선 김은지 선수입니다. 초반 판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흙인데요. 과연 최정 선수가 이 정도의 그래프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먼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가오기만 해도 좀 갑갑해 보이네요. 네, 한 번 더 이런 곳에 둔다면 거의 봉쇄가 되면서 거의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로서는 어딘가를 진출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진출하는 수는 좀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좀 더 가벼운 행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행마라면 한 칸을 더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두어서 좀 가볍게 나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좀 행마를 넓게 가져가긴 했는데 차단당하지는 않나요?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일단 보이죠. 네. 하지만 중앙 쪽으로 호구를 치면 이 한 점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 한 점은 잡혀도 괜찮다. 중앙 쪽으로 나오면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가벼운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이 이 바둑을 뭔가 반전을 시키려면 일단 상변의 진행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우변 쪽에 뭐 이런 곳에 붙인다든지 이런 곳에 붙이고 또 이런 곳에 들여다봐서 뭔가 수를 내는 형태를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고스란히 우변 쪽이 다 들어가면 워낙 집이 크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변 쪽의 약점도, 우변 쪽의 뭔가 수단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정상적인 수로는 안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네, 정상적인 수라면 보통 이렇게 3-3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 젖혀 있고 한 칸을 띄면 귀는 사실 백이 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흙이 이런 곳만 두텁게 막아두어도 이제는 우변 쪽이 거의 다 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상변도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 넉점이 일견 보아도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 진행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3-3은 아직은 안 되고요. 최정 선수도 뭔가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네, 흔들어 가는 것이죠. 중앙 쪽을 젖혀가면 아래쪽을 젖혀서 뭔가 네. 수단을 보려고 하는데 김은지 선수 단단하게 일단 지켜둡니다. 확실히 우세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텁게 두어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 지금 형태도 사실 3-3 파는 것이 정수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두텀을 내주기에는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거든요. 중앙 쪽을 한 칸을 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어서 뭔가 상변 쪽에서 좀 최정 선수가 힘을 내야 됩니다. 자, 백이 이제 해볼 곳은 상변 쪽인데요. 우변 쪽 붙이는 응수타진으로 인해서 흙이 받는 형태가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다음에 돌파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면 이렇게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미는 것까지는 선수로 생각할 수 있죠. 점점 힘이 생깁니다. 최정 선수의 이 응수타진으로 힘을 좀 받았습니다. 네, 뒤쪽을 확실하게 지켜두면서 이 수는 실리로도 크지만 다음에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수도 보고 있거든요. 이 상변 쪽의 한 점도 의식한 귀의 지킴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 번기 승부도 이제는 많이 해 나갈 거고요. 지금 했던 것보다 아마 더 많은 번기 승부를 해 나갈 거고 점점 판수가 많아지고 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최정 선수가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김은지 선수가 워낙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한 판 한 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오늘 바둑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들게 힘겹게 싸우고 있고요. 일단은 한 칸을 띄어서 우변 쪽은 좀 삭감을 했죠. 하지만 뭐 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도 백이 좀 엷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흙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유리함을 지켜가고 있는 흙인데요. 백이 어딘가 갈 수가 필요하죠. 지금 흙이 이런 곳까지 맞으면 휘청휘청합니다. 네. 정말 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연결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으로도 백이 불리한데 오히려 약한 돌이 백이에요.
백 입장에서 풀어가기가 정말 답답해 보이는데요. 집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네. 이곳은 한 25집의 곳이고요. 상변 우상 쪽은 10집, 35집, 45. 뭐 거의 50집 가량 납니다.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아래쪽 백은 25집. 그리고 나서 좌상인데요. 이 좌상 쪽은 보통 한 15집, 많이 봐주면 20집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45집. 집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지금 이쪽 백을 보시면 백이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좋지 않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느는 것은 이곳이 좀 아프고요. 그렇다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흙이 좀 상변에 집 모양이 생기죠. 이런 정도 지금 나쁜 겁니다. 지금 여기 집이 생기는 거 정도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으로도 흙이 조금 앞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 백돌들을 이용해서 흙이 이득을 볼 것 같네요. 붙여가는 수는 이 상변 쪽 돌이 강해지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좀 비껴갔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기 지금 붙이는 수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건 그냥 이렇게 돌파를 해버려도 여기 집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거는 거의 2점을 잡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여기 건너붙이는 수도 바로 가능합니다. 최정 선수의 생각은 여기 치받는 것이 약간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뜻이지만 바로 붙여가는 수가 일단은 보입니다. 또 다시 약점이 드러났어요. 근데 김은지 선수는 상면 쪽으로 벌려둡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이런 노림을 노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두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편안한 형세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두어나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김은지 선수는 좀 실수가 없는 한 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딱히 실수다라고 꼽을 만한 수가 없고요. 반면에 최정 선수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서 좀 그래프를 크게 헌납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지금 흔들어가는 수죠. 약간은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뭐 붙인다든지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늘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뭔가 흙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백도 약하지만 지금 뭐 백도를 지킬 여력은 없습니다. 먼저 흔들어가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네. 아마 두 선수 모두 형세를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지 김은지 선수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중앙 쪽 하나 들여다보고요. 뭐 이 자리는 이어두어야겠죠. 네,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일단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기 붙이는 수도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중앙 쪽을 한 번에 끊어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얇은 곳입니다, 백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위쪽으로 붙여서 받았습니다. 붙이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늘고 젖혀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끊는 것은 일단 돌파가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늘어야 하고요. 일단은 기분 좋게 돌파를 했죠. 상변 쪽의 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돌의 이 전체 백돌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밀어간다면 전체 안형도 없고 굉장히 엷은 형태입니다. 치받아서 두고 싶습니다. 끊기더라도 이곳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이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당장은 치받아서 버틸 수 있습니다. 흙돌의 연결도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두고 젖혀서 전단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변 쪽만 뭔가 백이 차지를 한다면 집으로는 해볼 만합니다. 네. 자, 반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물러났습니다. 이 수는 알기 쉽게 흙이 이곳만 두어도 일단은 상변은 흙의 차지가 됐죠. 백의 이 수의 뜻은 중앙 쪽을 건너붙여서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흙이 버려도 그만입니다. 버리고 그냥 이런 곳을 차지하더라도 상변 쪽 집이 한 15집가량 났거든요. 네. 이렇게 흘러가면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점점 해볼 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는 또 제가 봤을 땐 너무 의문수 같고요. 역시 뭔가 전단을 구하려면 상변 쪽에서
뭔가 전단을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 얇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들여다보고 아까처럼 백이 젖혔을 때 흙이 3선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끊고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 네, 두었을 늘고요. 때요. 젖히면 넘어가는 수는 가능합니다. 이 빵따냄을 주고 넘어가는 수는 가능하지만 일단 백이 집으로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보았죠. 그리고 귀 쪽을 좀 괴롭힌다든지 해서 좀 집으로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이 수는 좀 느슨했습니다. 네. 늘어서 한 점이 깔끔하게 흙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상변 쪽을 지켜두었고요. 이러면 이제는 정말 뭐 흑돌 하나를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백이 여기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야지만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최정 선수의 흔들기, 과연 어떤 수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4)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 함께 하시죠. 자, 김은지 선수가 상변 쪽을 지켜둔 장면입니다. 상변 쪽에서 뭔가 백이 전단을 구하지 못하고 이도를 이용해서 중앙을 건너붙여가고 있습니다. 네. 흙이 바로 싸워 나가는 것은 백도 싸울만 하거든요. 일단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좀 외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응수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상변 쪽을 벌려가면서 이쪽은 뭐 잡히더라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빵따내져 있는 이 돌은 좀 공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하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이쪽에 집의 형태가 나고요. 아래쪽을 없애면 또 이런 곳에 두어서 두 집 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그나마 좀 어려운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곳에 먼저 두는 공격이 있는데 이곳은 이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볼 때 안 이어주는군요. 네, 묘한 곳에 두면 나와 끊는 수가 불가능해요. 아래쪽이 찌르면 여기 단수 치면 아래쪽 젖히는 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공격은 이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 쪽이 두텁게 뚫리더라도 아래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활을 걱정할 돌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뭐 우변 쪽 그리고 상변 쪽 여러 가지 흔들어가고 있지만 김은지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상변 쪽 지켜둡니다. 이러면 상변의 실리도 좀 상당해 보입니다. 상변 쪽이 한 15집가량 굉장히 또 두텁게 집을 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붙이는 수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붙이고 나오면 백돌이 굉장히 얇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점점 바둑판이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승부를 걸어갈 만한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는 우하 쪽부터 다시 건드려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흔들어가는 의미가 있겠죠. 네. 단순하게 3-3 들어가는 것은 이쪽으로 막아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이런 쪽으로 넘어서 이 전체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지금 흙은 단순하게 이렇게 끊어서 이런 형태가 되면 백의 사는 형태는 나옵니다. 하지만 흙이 엄청나게 두터워졌죠. 이런 것만 밀어도 중앙이 끊깁니다. 이제는 치받을 수가 없죠. 늘어야 하는데 이곳이 선수고 젖히면 우변 쪽은 살았지만 이 두 점이 들어가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네요. 바깥 약점 때문에 또 이렇게 결행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들여다봤으니까 흙도 뭐 이어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를 살릴 수는 없고 어떤 수단이 있나요? 전체를 살려두는 것은 흙이 두터워지면 또 두 점이 끊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귀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 그래도 백이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냥 3-3 파는 것보다는 괜찮아졌죠. 네. 그렇다면 흙은 2단 젖혀서 두어갈 수 있습니다. 백이 이 한 점을 잡으면 흙도 두 점을 잡아서 만족스럽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끊고 이으면 흙이 이런 곳을 두면 됩니다. 두고 백이 잡을 때 선수를 잡아서 흙이 큰 자리를 또 가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백이 귀 쪽을 파호하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아직 백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집 차이가 10집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집은 사실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둑이 워낙 흙이 두텁기 때문에 이 나중에 집이 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 차이를 줄이려면 일단은 이 우변 쪽에 집을 많이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좀 해볼 데가 좀 없습니다. 어떤 데를? 이런 곳에 두어서 네. 이 두 점을 좀 공격하는 수단은 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곳이 급소거든요. 이곳이 급소인 이유가 상변을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어서 이 두 점을 좀 추궁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후반에 좀 추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약한 돌들을 찾아서 이득을 봐야 되네요. 하지만 쉽지 않은 형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2단 젖혀서 바꿔치기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두 점을 잡고요. 있는 것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두어서 선수를 잡으면 됩니다. 흙은 선수를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쪽을 하나 끊어 두었네요. 최정 선수가 좀 시간의 압박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연장책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지켜볼 것이 최정 선수가 집으로는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많이 깼죠. 굉장히 많이 깼는데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아까부터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결행을 하면은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크게 들어갔죠. 안 되기 때문에 우하 쪽에서 흙이 선수를 잡는다면 여기는 이제 김은지 선수가 결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좀 이런 장면에서 손을 빼고 치받는 걸 먼저 선수하는 건 안 될까요? 이곳에 치받는 수 네. 가능은 한데 일단은 우하 쪽이 워낙 크죠. 그리고 이곳에 두면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넘어가고 또 우상 쪽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백도 두터워지긴 했지만 실리로는 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곳에 지금 후수를 잡기에는 백도 위험하고요. 네. 이렇게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선수를 잡은 후에 이곳 치받는 교환이 좀 시급합니다. 일단은 끊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상변 쪽에서 뭔가 수단을 구하지 못한 것이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네요. 상변이 정리가 되자 좀 승부를 걸어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좀 모양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 두 점을 포기했고요.
백은 어쩔 수 없이 102점을 포기를 했는데요. 자, 중앙 쪽에 약점도 남아있고 백은 좀 급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이 우상 쪽에 뭔가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둔다면 이곳이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치받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원래는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두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백으로서는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일단 보류하고 우상 쪽을 계속해서 두어 나가야 합니다. 집으로 최대한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아, 상변 쪽 입구자 어떤 뜻인가요? 이 수의 뜻은 일단 상변 쪽 넘어가는 수를 방비한 것이고요. 네. 막는다면은 역시 이곳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우상 쪽을 좀 괴롭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면 일단 기분 좋게 선수 교환을 하면서 백의 연결이 좀 두터워졌죠. 이렇게 연결을 선수로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아, 받아주면 백의 노림수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김은지 선수가 안 받아줬어요. 네, 일단은 우상 쪽을 단단하게 지켜두었고요. 훌륭한 한 수입니다. 점점 이곳의 약점이 좀 눈에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백은 이렇게 두고 붙이는 수가 일단은 성립을 합니다. 흙이 차단이 안 되죠? 네.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는 가능한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둔 이유가 여기 끼우는 수를 보고 있어요.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도 안 되고 이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이 돌로 인해서 호구 모양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렇게까지 집으로 버틸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텁고 맛 좋은 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 노림까지 준비한 한 수였습니다. 아, 정말 김은지 선수의 방어가 철벽 방어인데요. 네, 단단하게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도 어떻게든 흔들어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백이 약한 돌이 있고 흙은 워낙 두터워서 좀 공격당할 돌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실리로 좀 맞춰져 있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흙이 앞서 있나요? 한 번 더 집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상 쪽이 한 10집, 35집. 너무 조금 봐도 35은 나 있습니다. 전혀 이런 곳을 봐주지 않아도 네. 여기도 붙여가는 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50집, 100, 흙은 아무리 적게 봐도 한 60, 한 2, 3은 나 있습니다. 거의 65집 가까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이 뭐 별다른 수가 없이 중앙 쪽을 이런 곳을 두었다고 봤을 때 좌상도 다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20집 가량 보고요. 백은 50집 나기 바쁩니다. 역시 집으로도 한 10여 집 이상 앞서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거는 덤을 포함한 저 숫자기 때문에 거의 반면 20집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현재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 최정 선수의 이 비틀기, 흔들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승 시리즈는 3번기이기 때문에 오늘이 또 1국 아닙니까? 네.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최정 선수가 이렇게 힘없이 패배를 한다면 2국도 또 힘들게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뭔가 좀 더 상대로 하여금 좀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약점을 보강을 했죠. 이제는 이렇게 붙이고 끊어가는 수는 단수가 선수고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흙도
쉽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백이 가능하고요. 이런 곳에 있는다면 일단은 이거는 승부기 때문에 흑도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끊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을 인정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중앙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는다든지 뭐 가장 욕심을 내면 이렇게까지 붙여서 2한점까지 잡아내겠다라는 뜻도 가능은 합니다. 점점 이쪽에 돌이 와야 또 이 중앙 쪽 흑돌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당장은 안 되지만 계속 돌이 오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또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약한 돌은 지금 중앙 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돌이 오면 지금 이쪽이 역시 조금은 있어요. 네. 흑이 그냥이면 이건 큰일 납니다. 흑도.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은 잡더라도 여기를 차렷을 하면 이곳이 집이 안 납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돌이 이런 곳에 오면 흑이 이수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김은지 선수가 이수를 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백 입장에서는 계속 노려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중앙도 백이 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끊고 이쪽으로 젖혀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한 점은 잡히더라도 단수를 치면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생겼죠. 그렇네요. 이건 큰 수가 납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를 때려서 여기까지 두어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역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흑돌은 살아있다라고 인공지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흑이 되는 수지만 두었을 때는 그 변화들을 다 읽고 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기는 참 어려운 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정 선수가 이 빵따냄을 주고 승부를 걸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의외로 이 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 여기가 연결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놔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좀 달라졌죠. 여기가 완벽한 집이 됐습니다. 네. 이곳을 두면 그냥 이렇게 두면 두 집이 형성이 됩니다. 사활에는 문제가 없네요. 네, 현재는 살아있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AI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면 또 모릅니다. 네. 최정 선수는 못 잡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네, 있는 것이 정수긴 하지만 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곳이고요. 역시 이렇게 끊어갔다는 것은 김은지 선수가 어렵지 않게 이 수를 찾아낼 겁니다. 자, 젖혀서 정리를 하고요. 이러면 또 중앙 쪽에서 다시 흑이 잘 됐어요. 그렇죠. 백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 두 점이 너무 두텁게 잡히기 때문에 뒤로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백으로서는 좀 아픔이고요. 뭐 이런 곳을 먹는다면 흑도 한 점을 잡아서 이제는 확실히 살아둘 수 있습니다. 점점 바둑판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까지 흑이 정확한 수순을 찾아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네, 한 점을 잡아서 확실히 살아두었고요. 다음에 여기 치받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가 연결이 되면 또 다음에 이곳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백은 받아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받아서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근데 좀 받기도 느려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나쁜 형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가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 사실 정수대로 둬서는 어려운 형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은지 선수가 지금 수습을 너무나도 잘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최정 선수의 이 다음 한 수. 우상기 쪽으로 한번 붙여봅니다. 이 수의 뜻은 우상 쪽에 수를 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곳은 붙이면 늘어서요. 별다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단단하게 지켜두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 쪽에 활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패로 버텨서 이렇게 두텁게 교환을 하면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제 부활합니다. 이 돌이 없었다면은 여기 끼우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끼우는 수를 없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가 이런 곳에 받아두면 무난하고요. 최정 선수도 여기서 끊임없이 노력하네요. 이대로 그냥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정수를 포기하고 우상 쪽으로 붙여갔는데 또 두지 않은 그 중앙 자리 김은지 선수가 두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또 여기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버텨나갔기 때문에 여기 붙여서 이렇게 붙여 넘으면 이 상변의 흑돌도 점점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변화를 구하는 수입니다. 자, 백도 어쩔 수 없이 안 받아 두었는데 자, 이제 또 상변 쪽에 수를 만들어내 갈까요? 일단 선수 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닥터지 대국이 30초 추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미리 시간을 세이브를 하면 종반에 좀 잘 싸울 수 있는데 최정 선수가 이곳 끊어가는 수, 이렇게 치받는 수를 봤을 때 좀 시간의 여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연장책의 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정 선수가 상변 쪽으로 붙여갑니다. 알기 쉽게 정수대로 둬서는 뭐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돌이 굉장히 얇아지지만 일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늘어서 두겠다는 뜻이고요. 과연 김은지 선수가 여기까지 나와서 백을 괴롭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전체가 또 흔들려요. 이곳을 두면 치받아야 되고요. 이런 곳 선수고 이런 곳도 점점 얇아집니다. 와, 백은 계속 한없이 얇아지네요. 하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백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가 집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이곳에 나오면 좀 백이 곤란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흑이 많이 앞서 있는데요. 최정 선수 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변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을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곳에 두고 나오면 이곳은 한 석집밖에 안 났습니다. 네.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났어요. 한 15집가량을 깼지만 이곳을 두면 원래 백이 이렇게 두면은 백도 한 15집가량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에 여기 끊기면 또 2점까지 잡힙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막아서 두텁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변만큼의 집은 가능합니다. 저렇게 흑이 입구자로 움직이는 수 자체는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 저런 수가 실전에서 쉽게 보이는 수라고 볼 수 있나요?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끊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끊어가는 수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한눈에. 네. 그래서 봉쇄가 됨으로 이 2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다음에 생각할 수가 이수입니다. 밀어갈 때 그때 끊어가면 많이 달라집니다. 흐름을 타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의 약점이 많아지면서 이것은 흑이 얇습니다. 중앙 쪽 정리하려고 좀 흑이 쳐다보면 그래도 비교적 발견하기 쉬운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의 다음의 한 수가 궁금해집니다.
안전하게 둔 다음에 이런 곳에 붙여서 뭐 상변을 못질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이죠. 역시 백의 열분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을 추궁을 해 나가는 김은지 선수고요. 백은 여기 2점을 잊고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정수긴 하지만 이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정말 승부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곳을 두고 뭐 이런 곳에 뛰어서 일단은 안영을 없애서 흙으로 하여금 여기 2집 내고 살아야 살게끔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점은 포기를 하고 일단은 여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차단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앙 쪽 2점을 포기하더라도 마지막 전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젠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그냥 해봐야죠. 네, 지금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만 뭐 반집지나 백집지나 똑같죠. 진행은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가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상변이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살리는 것은 역시 흙이 흐름을 타면서 젖혀가면 도저히 끊기는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이 좀 얇기 때문에 이것의 진행은 좀 어렵고요. 2점은 지금 현재 살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변 쪽으로 좀 물어봅니다. 상변의 돌은 흙이 다음에 이곳에 막으면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임당합니다. 다 조임으로 안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은 뭐 이런 곳에 민다든지 한 칸을 띄어서 집 모양을 좀 없앨 필요가 있고요. 흙으로 하여금 좀 굴욕적으로 이곳에 살게끔 해야 됩니다. 잡히는 모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뭐 흙도 떨릴 수 있겠어요.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좀 형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좀 고민이 필요하네요. 네. 자, 이제 흙 입장에서는 상변만 잘 수습을 한다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백 입장에서는 이 상변을 어떻게든 괴롭히는 게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쪽을 젖히면 별다른 응수를 하지 않고 이곳만 늘어도 백이 흙을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곳을 밀어가면 끊어서 여기 2단 젖히는 수와 여기 끊어지는 수가 맞복입니다. 네. 거의 흙은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나와 끊어서 귀에 좀 큰 집을 좀 기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백도 좀 많이 낮죠. 또 순식간에 좌상귀 쪽에 백집이 생겼네요. 네. 자, 최정 선수 찔러 들어갑니다. 역시 이 한 점을 끊어가면서 좌상 쪽을 최대한 크게 늘리겠다는 뜻이고요. 형세가 여유가 있는 김은지 선수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단수를 치고 이런 곳에 못질을 해두어도 그래프 차이는 집 차이는 좀 줄어들겠지만 흙으로서는 충분한 형세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곳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수도 가능은 합니다. 네. 흙도 잡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렇게 둘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리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으면은 귀의 수단보다는 중앙의 연결을 한 번 더 갈수할 듯 보이는데요. 네. 자, 김은지 선수의 선택은 지금 귀 쪽으로 손이 갔죠. 붙여서 두었어요. 이거는 상변에 흙 사활에도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사활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흙이 이렇게 돌파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 큰 수가 납니다. 음. 여기 차단했을 때 흙은 여기가 선수입니다. 지금 귀 쪽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합니다. 뭐 사는 건 알기 쉽죠? 네. 귀도 차지하고 상변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 1국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 언니를 상대로 좀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런 승부는 안 떨리나요? 심지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과감하게 결행을 해요. 네, 본인 수익기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최정 선수도 뭐 어딘가 받아줄 수 없고 일단은 상변 쪽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제 갈 길을 가죠. 와. 자, 김은지 선수가 상변 쪽에 2번을 손을 뺐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최정 선수도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수는 선수고요. 네. 여기를 늘었을 때 한 번 더 손을 뺄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가일수가 필요하다면 백도 이쪽을 늘어서 뭐 좌상 쪽을 다 잡아내면 이거는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는 수가 현재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오. 그 이유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파울을 하는 것은 역시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죠. 알기 쉽게 살아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까지 두어야 합니다. 네, 들여다보고요. 네, 하지만 이 수가 숨어 있어요. 이 수의 뜻은 있는다면 이곳에 끊어서 선수 한 집이 나는 형태입니다. 기가 막히게 사는데요. 선수 한 집이 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수를 치고 수수는 좀 길지만 이쪽을 붙이고 끊으면 여기는 잡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잡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타협은 흙이 괜찮습니다. 여기 3번이나 두어가면서 좌상기 쪽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바꿔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김은지 선수의 계산입니다. 와. 근데 최정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곳을 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늘어두고 상대의 응수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있고 백이 지켰을 때 흙이 과연 그 방금 사는 수법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쪽을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둔다면 바둑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단 손을 뺐어요. 네. 다시 한번. 본인의 수익기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네. 이러면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승부가 됐습니다. 이곳에 들여다봤을 때 이 건너붙이고 끊는 수를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네. 이곳에 이어서 이제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찝어서 단순히 이런 끊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궁도도 안 나오고요. 네, 아마 이 세 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좌변 쪽에서 뭔가를 하긴 어렵고요. 이곳을 들여다봤을 때 여기 건너붙이는 순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거기 일단 물어보고 있고요. 선수가 되는 자리죠. 네.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두어가면은 집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요. 김은지 선수가 현재까지는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중앙을 보류하고 이것을 먼저 두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선수예요. 그렇죠? 여기 단수가 들으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럼 흙은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좌변 쪽 한 점을 살리면서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향하도록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프로 기사라면은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수입니다. 좀 복잡해 보였는데 또 중요한 수가 숨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백이
흙 4점을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면 이 상변의 사활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좀 이런 곳에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기서? 단수가 들으면 네. 사실 여기 가도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붙인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렇게 두어서 중앙 쪽이 선수 한 집이 안 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양쪽 다 후수 한 집입니다. 그렇네요. 이곳을 두어도 역시 이곳에서는 이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곳에 돌이 오면은 뭐 쉽게 잡히는 형태고요. 아마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곳에 교환만 하지 않았지. 지금 교환을 해두네요. 지금 이곳에서는 흙이 이렇게 두면 또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늘어서 한번 또 좌상 쪽이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흙은 양쪽을 보는 이렇게 때리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두 가지를 방비하는 수네요. 네, 여기 돌파하는 수가 남아있고 그리고 상변 쪽은 계속해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잡으면서 양쪽을 방비를 했고요. 최정 선수가 이곳을 늘어서 붙일 때 살릴 수는 있지만 귀의 타격도 큽니다. 귀의 주인이 바뀌면서 집으로는 뭐 최정 선수가 뭐 이득을 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두어서 역시 바꿔치기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쪽으로 정리를 했네요. 그쪽으로 두어서 귀를 지키고 흙은 여기까지 뚫어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끊어도 막으면 수상전에서 이기는 수상전이기 때문에 흙은 여기 잡으면 불만 없습니다. 아마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여기를 두면 건너붙여서 서로 바꿔치기 되는 형태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수순이라면 뭐 흙이 뭐 여유 있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좌변 모양이 전부 흙집으로 변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버틸 필요가 없는 바둑이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최대한으로 버텨가면서 최정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고요. 자, 상변 쪽에 이제 사활을 물어보는 수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김은지 선수에게도 마지막 관문, 최정 선수에게도 이제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상변 쪽의 사활만 살아둔다면 모양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상변은 이곳을 두고 끊으면 더 이상 응수를 해주기는 어렵고요. 네. 찌른다면 이런 곳에 두어서 이런 정도의 정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변을 넘는다면 이젠 바둑을 다 뒀어요. 큰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자, 들여다봤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냥 있는다면은 단번에 바둑은 역전이 되고요. 네. 건너붙인다면 흙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보고 있었을까요? 일련의 수순들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보고 있었겠죠. 그렇네요. 뭐 사실 김은지 선수가 이 중앙에 102점을 그냥 잡아냈을 때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좌변 쪽에 붙이고 또 이 세 번의 수들을 봤을 때 이 상변에 대한 수익기는 뭐 완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 대단합니다. 뭐 유리한 상황에서도 전혀 물러나지 않고 최선의 수를 찾아서 그대로 다 두어갔어요. 또 결과까지. 바둑이 유리한 상황에서 좀 물러나면서 정리를 하는 기사들이 있고요. 또 김은지 선수처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두어서 상대의 숨통을 끊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김은지 선수는 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결과가 잘 나오면 사실 더할 나위가 없는데 또 그러다 실수해서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네.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본인 여하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은지 선수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도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물러나면서 개가에서 승리를 하기보다는 좀 계속 버텨나가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바둑을 많이 두었는데 본인의 수익기를 또 믿고 또 수익기가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또 화끈한 한 판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둑 팬분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뭐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을 찌를 수밖에 이쪽은 하나 지나가는 길의 교환입니다. 네. 찌를 수밖에 없고 때려내면 이어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집 차이가 한 9집가량, 그럼 반면으로 한 15집의 차이인데요. 아, 정말 네, 차이가 크네요.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뭐 두 선수가 뭐 당연히 알고 있고 역전을 하기에는 바둑판이 너무 좁습니다. 네. 아마 최정 선수가 개가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국은 김은지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두 선수 결승 시리즈를 좀 살펴보면 이 두 선수는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전기 대회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결승 시리즈였었는데 당시에 김은지 선수가 1국 승리 후에 2국, 3국은 최정 선수가 또 승리를 하면서 최정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번 시리즈도 조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김은지 선수가 1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2국, 3국 김은지 선수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은지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뭐 배운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두지만 뭐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승리를 하러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런 만큼 김은지 선수가 아직은 방심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최정 선수도 뭐 1국은 지금 거의 패색이 짙지만 또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상변 쪽의 바꿔치기가 마무리되면서 상변의 변화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가장 큰 자리이면서도 맛 좋은 자리가 이곳입니다. 네, 지금 넘어가죠. 백이 이곳을 막으면 우상기 쪽이 조금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선수를 잡았다라는 것이 흑의 장점입니다. 네, 이제 가장 약한 돌부터 먼저 돌봅니다. 이러면은 정말 다 뒀는데요. 이제 끝내기만 남아 있는데 일단 집 모양은 다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받기 전에 이곳에 단수를 하나 치고 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있고 다음에 찌르는 것까지 선수로 할 수 있고요. 이곳에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집으로 좀 손해죠. 수순이 중요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먼저 단수 교환을 해놓고 받아둘 것 같네요. 김은지 선수 최근 성적을 좀 살펴보면 최근 10경기 중 8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승률이 74%를 넘기면서 좀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은지 선수가 매년 승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최정 선수가 또 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판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성적도 승률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2022년부터 승률 67.8%, 23년 68.1%, 그리고 24년 현재 74.6%로 계속해서 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정 선수는 22년 74.3%에서 23년 65.1%, 또 24년 5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대조적인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김은지 선수에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이 과거에 제가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를 할 때 김은지 선수가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승률과 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김은지 선수는 항상 시합이었어요. 거의 기원에 나올 때 공부하러 나오기보다는 시합을 들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대실에서 만나면 저는 김은지 선수를 사실 코치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워낙 성실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봤거든요. 판수가 많은데 체력적으로 괜찮냐? 네. 좀 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만 물었던 것 같은데 항상 괜찮다고, 좋다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판수만 보면 이걸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판수가 많거든요. 네, 2022년도에는 174전을 했고요. 네, 2023년에는 160전을 했습니다. 거의 2022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바둑을 둬야 됐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적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김은지 선수가 국가대표 소속으로서 거기 소속 상비군 리그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공식이긴 하지만 그런 대국도 지금 소화를 하면서 지금 공식 기전을 소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은지 선수는 매일이 시합입니다. 네, 매일 시합인데 그걸 다 견뎌내면서 또 승률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김은지 선수 주변 지인에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최근에 성적이 이렇게 월등히 좋다 보니까 좀 어떤 비결이 있나, 좀 따로 공부할 시간은 없어 보이는데 뭔가를 좀 특별히 훈련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은지 선수 본인의 마음가짐이 좀 가벼워진 게 성적이 오른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긴 하지만 역시 바둑은 상대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정상급 선수들이 좀 성적이 좋아질 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면 한결같이 심리적으로 많이 편해진 게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최고의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편안한 마음 속에서 최고의 수, 최선의 수들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판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승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그냥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좀 아쉬운 마음에 돌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승부에는 크게 의미가 있는 수순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계선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래쪽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들어가는 수가 선수죠. 두지 그러네요. 않는다면 이곳을 끊고 넘어가면은 아래쪽이 잡히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입니다. 선수로 끝내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받아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막는 것은 안 되죠. 이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늘어서 두어야 하는데 이곳은 선수가 안 되나요? 작죠? 지금 여기 아래쪽 끊으면 지금 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던질 곳을 찾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은지 선수가 하변 쪽에 끊어두면서 또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돼서는 좀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도 최정 선수가 던질 곳을 찾기 위해서 아래쪽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두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승부는 여기서 났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흑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전 첫 번째 대국이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한 판은 김은지 선수의 완승곡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평소 최정 선수답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초반부터 놓쳐가면서 김은지 선수에게 그래프를 크게 헌납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김은지 선수가 또 강력하게 또 물러나지 않고 버텨가면서 승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아직 3번기이기 때문에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은 3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은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고요. 최정 선수는 아무래도 100번보다는 흑번이 또 강한 선수고 또 미리 흑번이 정해졌다면 포석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결승전 두 번째 대국에선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그리고 과연 이번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에서는 누가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